포틴의 보안 토크 콘서트 저희 파트 2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주제가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오늘 바로 글로벌 금융회사의 자체 구축형 제로 트러스트 구축 사례 한번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은행이고요. 그러니까 자체 구축형 제로 트러스트 사례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2022년 기준으로 자산 기준이 약 150조 정도 꽤 되네요. 되어 있고요. 원격 사용자를 포함해서 사용자나 서비스망에 대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 이걸 뭐 클라우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프라이빗한 환경에서 제로 트러스트와 접목해서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주요한 키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향후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 대비해서 하이브리드 환경.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도 지금은 이제 온프라미스에 이런 구축을 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까지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확장을 고려를 지금부터 이미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랬을 때 기존의 것들을 얼마나 잘 유지, 매니징하면서 클라우드로 갔을 때 운영의 임팩을 최소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네. 뭐 아니면은 통합 로고 관리를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해라. 네. 이런 내용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되게 주요한 이제 요구사항들이었었죠. 네. 보면 네 가지 포인트를 뽑아봤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자체 구축형 GTN이라고 하는 게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생소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데이터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실제 요 목표 구성도 상의 다이어그램들과 함께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요, 네. 저기 아이콘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 아이콘이 어떤 뜻이죠? 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GTNA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애가 여기 EMS라고 하는 배포 시스템이나 배포 관리 시스템과 이제 인증, 투팩터 인증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의미고, 요 게이트웨이 장비들, 이제 포티게이트나 SDN 기능이나 차세대 방화벽이나 프락시 기능이 되어 있는 이것과 같이 합쳐져서 요 인터넷으로 나가거나 내부에 접근할 때 뭔가 행위를 해준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왼쪽에 1번 보이시죠? 제로 트러스트 정책 배포 및 클라이언트 반영. 이게 실제로 EMS에서 GTNA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설치형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프로그램은 아니고 가벼운 에이전트를 이제 제가 운영하는 랩탑 PC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되겠죠. 설치를 하면 EMS라고 하는 애가 정책을 내려줘요. 내려줄 때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이트웨이 보안 장비도 이제 정책을 같이 내려주게 한 번에 다 되는 연동이 거죠. 되는 거죠. 네, 한 번에 다 연동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면에 보시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책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어떤 소프트를 설치해야 돼? 아니면은 뭐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있니? 아니면 이 프로그램은 깔려 있니? 아니면 깔지 말아야 될 프로그램은 깔려 있진 않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부 이제 뭐 EDR까지는 아니지만 클라이언트 보안이 충분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정책이 여기 보면 이제 원격 사용자도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사내 사용자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사용자가 그대로 원격으로 갔을 때 정책은 달라져야 되겠죠. 내가 집에서 접속하면 더 많은 보안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근데 사내에서 접속할 때는 상대적으로 보안 수위를 낮춰도 되겠죠. 왜냐하면 사내에 어떤 물리적인 보안 환경도 되어 있고 거기에 게이트웨이나 이런 것들이 보안 솔루션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EMS라고 하는 애가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정책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받으면 실제로 이렇게 점선의 도트를 보면 또로로 가다가 게이트웨이 방화벽에서 프락시로 우회를 하고 프락시에서 정책을 탄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나가게 되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접근 가능해?
라고 하는 걸 허락을 받으면 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보안 장비에서 거기에 맞는 정책 또 한 번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네. 어떤 정책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인터넷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환경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뒷부분에 자세한 설명을 할 건데요. 네. 그래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용자가 원격으로 붙었어. 네. 원격으로 붙으면 원격에 맞는 3번처럼 이제 색깔이 바뀌었죠. 노란색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바뀐 것처럼 원격으로 붙는 환경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좀 더 아마 제가 보안 담당자라면 아주 강력한 보안 정책을 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서비스 말고는 아예 인터넷을 못하게 막아버린다거나 네네네. 정말 패치, 윈도우즈 패치까지도 안 막아버리는. 돼 있으면 접근을 못하게 한다거나 매우 강력한 보안 정책을 둘 수 있겠죠. 아니면 OS도 환경이 다 그럼 체크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OS마다 지금 이제 대부분 사용하시는 OS에 다 설치가 가능하게. 그러니까 저 에이전트가 뭐 갑자기 뚱 떨어진 게 아니라 네. 원래 이제 포트넷에서 사용하던 에이전트의 한 종류라서 사실은 그런 호환성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을 똑같이 받고 얘가 사내에서 부는 것과 틀린 건 이 클라이언트가 SSL VPN으로 접근을 합니다. 어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이트웨이 프락시 장비로 먼저 접근을 해요. 그래서 SSL 복화된 세션으로 접근을 하고, 왜냐면 암호화된 통신을 해야 되니까 네. 거기서 다시 정책을 받아서 이제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체 구축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원격 클라이언트가 보통은 클라우드로 붙을 거잖아요. 네. 클라우드로 붙으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럼 결국에는 원격 접속자 분들도 사내 인프라를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만 가지고도 GTNA, 제로 트러스트가 구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체 자체 구축형 구축형. GTNA라고 하는 거고, 아, 그러니까 포티게이트라고 하는 이 장비가 네. 기존에 쓰고 계셨던 것도 쓰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뭔가 프락시에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포티게이트에 연결될 수도 있는 네. 거, SDN의 정책을 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게 유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격 클라이언트가 그 기존의 사내망에서 붙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 SSL VPN으로 네. 이렇게 접근을 하게 암호화돼서. 되는 거죠. 암호화돼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아까 사내망처럼 그 프락시의 정책을 타고 이제 인터넷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락시의 정책을 이렇게 왼편에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GTNA 태그라고 하는 부분을 해서 보안 정책, 방화벽 정책, 그러니까 뭐 포티게이트가 됐던 포트 프락시가 됐던 이런 쪽에 정책을 넣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탈 수 있게 아주 디테일한 정책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GTNA 자체가 이제 아주 익숙하시지는 않을 수 있고, 그다음에 포티넷의 GTNA는 또 어떤 거야라고 하는 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어서 맞아요. 조금 더 회사별로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게 좀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이다 맞아요. 보니까 포티넷에서 현재 물론 이제 포티넷 안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개념이 이게 다는 아니지만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성 요소는 정말 간단합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아주 최소 단위로 보면 포티게이트와 포트 클라이언트와 EMS 중앙 관리 요 세 가지 요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고, 클라우드로 액세스했던 걸 이제 포티게이트로 SSL로 액세스를 하게 되고 에이전트와 같이 협업이 돼서 EMS라고 하는 애가 중앙 정책 관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물론 인증 시스템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네. 인증 있어야 되죠. 시스템은 뭐 자체 원래 투팩터 인증 같은 걸 가지고 계신 거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면 이제 포티 어센티케이터 같은 걸 이용해서 투팩터 인증 같은 걸 구현할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인증이 안 들어가도 구축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서 구축하는데 투팩터 인증 같은 걸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제로 트러스트와
그럼 기존 환경과의 좀 차이점을 좀 볼 필요도 있겠죠. 네. 아까 이제 서두에 저희가 어떤 키사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얘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럼 솔루션 관점에서 어떤 제로 트러스트 측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몇 가지 좀 짚어보면 기존에 우리가 접근하는 VPN이나 SSL VPN 같은 환경들은 이제 일회성 신뢰를 인증이죠. 네. 한 거죠. 한 번 신뢰를 하면 그냥 무한 신뢰. 들어가서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물론 이제 로깅은 할 수 있겠지만 네. 다른 여러 보안 솔루션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VPN이라고 하는 아키텍처 자체는 암호화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거지 그 인증된 이후 뒷단에 행위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어떤 표준 프로토콜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무언가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억세스하면 전체 네트워크를 억세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정책적으로 허용하거나 차단하거나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실 VPN 클라이언트들이 기능이 진보되어 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허용 차단 정도의 정책적인 어떤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제로 트러스트 환경이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이전트로 통제를 할 수 있고 네. 그 에이전트가 통신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포트 네. 게이트나 포트 프락시 같은 거에 동시에 우리가 그 정책을 부여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단순 VPN하고는 그냥 생각을 해 보셔도 굉장히 이제 다면적인 어떤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클라이언트에도 보안 정책을 하고 인증도 하고 네. 지속적인 신뢰 확인도 네. 하고 게이트웨이 장비에서도 이 사용자가 인증이 돼야 통신이 되는 거예요. 인증이 떨어지는 순간 게이트웨이 정책에서도 빠지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 뭐 특정 데이터베이스, 네. 특정 서버로만 접근할 수 있게 네. 뭐 해주는 부분. 혹은 특정 사이트는 제한하는 부분. 그럼요. 뭐 그럼요. 유튜브나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GTN을 구축하는 데는 열어놓고 블랙리스트로 막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접근할 수 있는데 말고는 아무데도 못 돼. 아, 그래서 마지막에 사용자 단말기나 상황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사내 사용자와 이제 원격 사용자 접속사. 네. 이런 사람들이 다른 환경, 다른 정책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 제로 트러스트로 왔을 때 좀 차이점이다. 차이점이다. 뭐 굉장히 막 뭐 어마무시하게 막 다루고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아닌 거고 이 환경이 정답이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요 솔루션을 이렇게 구현한다라고 하는 거고 플랫폼적으로 우리 은행의 어떤 보안과 어떻게 연계되고 제로 트러스트를 전반적으로 구현하는지는 사실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시겠죠. 포인트 2는 이제 통합 매니지먼트입니다. 네. 이제 포티 매니저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이게 포티 매니저라고 하는 애로 모든 어떤 게이트웨이 장비를 한 번에 관리하는 거죠. OS를 한다거나 정책 설정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보시면 이게 되게 뭐가 많죠. 실제 이 고객사의 구성도고 왼쪽에 아래 이제 요 파란색 부분은 이제 버추얼 머신, 클라우드 환경에 올라가니까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예를 들어 포티게이트 방화벽이나 네. 로그 컬렉터인 포티 애널라이저 같은 거가 네.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동이 돼 있는 것도 네. 된다는 얘기고 뭐 SD-WAN, 뭐 그냥 게이트웨이 방화벽, 데이터 센터 방화벽, 차세대 방화벽, 네. 뭐 그다음에 프락시 이런 네. 것들이 한목에 다 싹 다 그냥 한 번에 관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좋은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 지금 거죠. 나온 게 벌써 클라우드 VM 포티게이트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용 포티게이트, 뭐 SD-WAN 기능, 뭐 아니면 프록시까지 이걸 맞습니다. 다 한꺼번에 한 매니저에서 한 번에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네. 리소스 관리라든가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는 네.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엔지니어니까 네. 포티넷만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되게 이런 부분들은 나름 잘 이루어져 있다. 근데 포인트 3은 네. 이제 로그에 대한 통합 관리입니다. 뭐가 많이 늘어났는데. 네, 뭐가 점점 늘어나죠? 네. 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포인트 4까지 하면 전체 구성도를 한번 리뷰할 때 그 구성도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따갖고 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용자망의 이제 게이트웨이에 이제 여기 애널라이저 로그 컬렉터 로그 컬렉터 로그를 애널라이저. 컬렉팅 하는데 이제 여기 포티게이트나 SD-WAN이나 차세대 방화벽이나 프락시에 있는 로그들을 얘가 다 수집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각각 이게 본사, 네. 지사, 지사, 그다음에 조그만 브랜치들, 뭐 소형 지점?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여긴 데이터 센터, 네. 재복구 데이터 센터, 이거 DR,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 네. 각각 지금 다 여기는 구성을 했거든요. 네. 왜 로고를 이렇게 각각 구성을 했을 것 같아요? 로고를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한번 각- 느낌상 각각 구성한 애들이 또 통합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통합 관리 측면에서 각각 구성하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죠. 그러네요. 지금 여기서 보면 네. 각각 들어가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각각 설치해 놓은 거죠? 내가 각각, 공부를 했지. 각각 설치할 수밖에 공부를 없으니까. 했지 내가. 어쨌든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로그가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뭐 300km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국가가 컨트리가 나뉘어져 있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로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로고들이. 네. 이걸 예를 들어 중앙에 있는 뭔가 시스템으로 가지고 온다. 그럼 로고들을 다 인터넷 회선으로 이렇게 날려야 되겠죠. 네. 그러면 트래픽 점유도 될 수 있고 딜레이도 걸릴 수 있고 로고가 소실될 소지들도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니까. 네. 그러니까 분석할 때 애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로고의 양이나 이런 거 대비했을 때 이제 현실적으로 수많은 로고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각 포인트에 있는 게 좋은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소규모 지점 같은 경우에는 VM 로고 컬렉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 애들은 이제 어플라이언스 타입의 장비고, 로고를 컬렉팅하는 네. 거고, 이 파란 애는 VM 버추얼 머신 기반, 네. 옛 클라우드처럼 그 버추얼 머신 기반에 이제 사이즈에 맞는 가성비에 맞는 이제 콜렉터를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구축을,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된 로고가 게이트웨이로 안 나가고 일로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이 로고가 일로 다 모이겠죠? 네. 얘기한 것처럼 여기 로고, 여기 로고, 여기 로고 다 모이겠죠? 네, 콜렉터로. 모이고. 네, 모인 것들이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제 중앙으로 모이는데 네. 이제 포트넷 같은 경우는 로고 자체를 주는 건 아니고 로고 자체는 여기에 이제 콜렉터에 있어요? 쌓여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검색 조건을 줘서 자 1.1.1.1이 통신한 모든 통신 내역을 알려줘라고 이제 중앙에서 치면 네. 얘가 다 API로 물어봐서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네. 거죠. 네, 콜렉터가 해서 통합 검색을 한다. 네. 1.1.1.1을 여기서 검색을 하면 SOC 네. 센터나 보안팀 검색을 하면 각각 장비에 다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는 1.1.1 얘 있었어요. 얘는 없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우리는 전체 다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죠. 검색이 아니면 중요해요. 여기만 따로 볼 수도 있겠죠. 여기 데이터 센터랑 사용자망은 약간 트래픽의 형태가 다를 거니까. 네. 뭐 그런 건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니까. 그래서 포인트 4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안 와닿으실 수는 있는데 이제 포티넷의 어떤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강점이거든요. 이게 실제 고객분들께도 굉장히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싱글 OS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포티게이트나 포티게이트 안에 들어가 있는 S2A나 차세대 방화벽이나 어떤 뭐 일반 방화벽이나 프락시 같은 것들이 각각의 개별 OS가 아니라 단일 OS 상에서 네. 동작을 합니다. 단일 OS 상에서 동작을 하고 그 기능들을 키냐 끄냐 어떻게 연계하느냐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OS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사례 1, 2, 3, 4를 통해서 자체 구축형 GTNA를 포함한 여러 가지 주요 특장점 4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현재 이 은행의 구성도입니다. 이 전체 구성도. 진짜 뭐가 많네요. 뭐가 많죠? 네, 이거 그리느라고 구성도 힘들었습니다. 직접 하나하나 그리신 거잖아요. 한 땀 한 땀. 그거를 뭐 어우. 구성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얘기만 듣고 내가 이거 만드는 내가 이거 제대로 아이고, 만들고 있는 게 맞을까? 우리 이렇게 여기사님. 고생했습니다. 뭐 하여튼 이게 이제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구? 뭐 이런 네, 어쨌든 뭐 제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아까 계속 이제 기본 화면들은 보셨지만 뭐 인터넷 환경이 있고 이제 보안팀 안에 이제 쏙팀이나 보안팀들이 이렇게 있다.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본사나 대형 지점, 그 다음에
그냥 뭐 금융 좀 중간 정도 되는 지점, 그다음에 조그만 소형 지점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메인 데이터 센터와 DR. 예, 재해복구 데이터 센터들이 이렇게 유사한 구성으로 존재하는 거고, 이제 클라우드 일부 서비스들이 올라가 있고, 이제 뭐 하나 생겼어요. 네, 그거. 요거는 이제 아직 이제 현재는 서비스는 아니고 네. 이제 파일럿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실제 그런 원 매니지먼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효용성 그리고 네. 준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음. 파일럿으로 일부 뭐 어드민 접속이라든가 일부 네.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요 세시 환경, 요 포티 세시라고 하는 애가 지금은 이제 온프라미스에 구축되어 있는 거고, 일부 이제 여길 통해서도 같이 아. 범용으로 이제 서비스 되게 나온 것들이고. 나중에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한 그렇죠. 번에 통합 관리를 하려고. 그거를 이제 대응해서 네. 이제 현재는 이제 파일럿으로 사용하고 음.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본사부터 보시면 본사는 이제 차세대 방화벽에 SD-WAN들이 다 들어가 있죠. 게이트웨이는. 뭐 SD-WAN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SD-WAN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포티게이트에 탑재돼서 운영되어 있는 거고, 기존에는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이제 전용 회선 같은 거를 병행해서 썼대요. 아, 네네. 그게 회선 비용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쵸. 그런 것들을 SD-WAN으로 바꾸면서 밴드위스도 늘리고 회선 비용도 줄이는데, 이제 SD-WAN이 좋은 게 기존의 사실 환경들은 약간 도안이면 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로 막 가다가 네. 일로 못 가. 그러면 안 보내고 일로만 보내거나, 그러니까 일로 네네. 가거나 일로 가거나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회선을 묶어도. 근데 SD-WAN은 여기가 좀 느려. 그럼 조금만 보낼 수도 있고, 좀 네. 빠른 데를 많이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둘 다 쓰는데 상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줄 수 있는 그런 유연함들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포트넷만 가지고 있는 SD-WAN의 그런 기능들은 아니지만 SD-WAN의 주요 강점들이 잘 녹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잘 구현, 싱글 OS, 아까 말씀드렸던 싱글 OS. 싱글 OS, 단일 OS에서 잘 구현이 되어 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에도 보시면 이제 서비스망 앞단에 데이터 센터용 방화벽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거고, 이제 게이트웨이 방화벽이 SD-WAN가 있고, 로그 컬렉터, 그다음에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VM의 네. 버추얼 머신 환경에 뭐 이런 방화벽과 이제 로그 컬렉터 서비스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지점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버추얼 머신 기반의 로그 컬렉터와 게이트웨이 보안 장비의 셋은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네. 이제 프락시가 이제 중소규모에서는 이제 한 포티게이트 장비에서는 한 번에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네. 좀 큰 데서는 분리해서, 네. 그다음에 용량의 뭐 이런 것들 구성상에 이제 트래픽이 이제 너무 몰리면 장비가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구성상 이제 사이징을 잘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걸로 디자이닝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GTNA 기반의 액세스를 구현하는 거고, 얘들이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도 포티 세시를 통해서 파일럿으로 현재 지금 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현재 구성도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내 은행 분들도 금융권 분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아마도 예상을 합니다만. 네. 뭐, 네. 일단 그런 걸로. 네. 그런 걸로.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는 아니고, 네. 지금 이제 포티넷에 요 담당하는 SE 팀, 그 네. 팀에서 제안 중인. 아, 그래서 이제 어떤 향후 확장 계획은 이제 포티 세시를 굉장히 확장하겠다. 그러니까 세시를, 서비스는 네. 포티 세시.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온프라미스 상의 어떤 보안 기능들이 이제 세시에도 올라가니까 이 포티 세시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우리 망이나 사용자가 확장됨에 따라서 포티 세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기존의 인프라는 계속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널라이저나 매니저도 클라우드 로고를 받아서 아, 이렇게 할 수 있게 원 매니지먼트가 가능하게 네. 이렇게 해주는 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건 기존에 이제 이 회사는 심을 쓰고 있는데, 이미, 네. 네, 이미 심은 쓰고 계신데 이제 애널라이저를 굉장히 잘 쓰고 계시니까 이 로고 컬렉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에서는 어떤 로고를 볼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 컬렉터를 중심으로
포티 심으로 갈지 아니면 기존 심을 쓰실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우리는 일단 목표 지향점은 포티 심과 함께 네. 포티 소아를 제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소아까지. 사실 소아가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은 사실 기존에 쓰던 거를 어떻게 이제 병행할 거냐, 둘 다 쓸 거냐, 아니면 이쪽을 할 거냐, 뭐 그거는 이제 소아 입장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궁극적으로 속이나 보안팀 입장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당점을 딱 찝는 그 단계는 이제 소아까지 아하. 갔을 때를 실제로 그쪽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요거를 굉장히 이제 중점적으로 네. 지금 보고 계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토크 콘서트의 파트 2, 이제 글로벌 금융회사의 자체 구축형 제로 트러스트 구축 사례 설명이 끝났습니다. 야, 진짜 단계별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이해하기가 쉬웠는데요. 저희 잡다한 이사님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했고요. 왜 그래, 제다이? 금융권에 계시는 고객님들이라면 아마도 앞으로 전사 보안 아키텍처를 어떻게 그릴지, 뭐 말씀하신 것처럼 DT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파트 3는요. 금융 망분리를 위한 다양한 응용 사례입니다. 저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